양한 상태에 해당되는데, 왜 양한 상태이냐면은 조절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조절함에 있어서 양한 조절 상태에 있어서는 폭주가 같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 안쪽을 돌아갔을 때는 조절량이 더 많이 일어나고, 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계산시킬 때는 조절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한시 상태에서 얼마만큼 조절을 수축하고 이완한 그 양인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그런 검사가 상대 조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조절 검사를 갖다가 조절을 풀 때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절을 갖다 하게 만들 때를 갖다가 우리는 양성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조절은 Positive Relative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서 양성 상대 조절 PR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성 상대 조절은 Negative Relative Convergence라고 그래가지고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서 음성 상대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상대 조절과 음성 상대 조절 검사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어떤 사물을 근거리에 위치시켜 놓고, 보고자 하는 위치시켜 놓고, 이때는 원거리는 완전 교정 상태에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 도수를 계속 넣은 상태에서 흐리게 볼 때까지의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의 도수의 부가량이 음성 상대 조절량입니다.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도수를 계속 부과시켜서 흐리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의 마이너스 도수 부가량이 양성 상대 조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cm의 물체를 놓고 양성 상대 조절의 양은 2.37디옵터가 되고, 음성 상대 조절은 마이너스 한 2디옵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선 지금까지 우리가 조절 검사와 양한시 안구 안위 검사를 따로따로 검사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절과 그 다음에 눈이 안쪽을 폭주 계산을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검사 방법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우리는 ACA라고 그러는데, 이미 제가 ACA를 갖다가 정확한 정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CA는 간단히 설명하면 조절 accommodation 그 다음에 accommodative convergence, 그 다음에 to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조절에 대한 조절성 폭주의 비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조절을 함에 있어서 눈동자가 얼마만큼 안쪽을 돌리는지, 조절을 이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눈을 바깥쪽으로 돌려내는지를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으로 양한시 이상이 있을 때 도수를 얼마만큼 올리는 게 적절한지 또는 낮추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안 결과값의 분석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경 또는 비전 세라피를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조절을 갖다가 이완 내지는 수축시키는지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조절 ACAB 방법 중에서는 계산 ACAB, 경사 ACAB, 자극 ACAB 또는 반응 ACAB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안경 처방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를 소개한다면 경사 AC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ACAB는 우리는 도수차 ACAB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도수를 갖다가 변화시킬 때 조절성 폭주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나타난다고 해서 경사 ACAB 내지는 다른 말로 도수차 ACA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거리에 사물을 두고 도수를 부과했을 때 사이량이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거리의 사이량을 측정하고 인위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마이너스 1디옵트를 넣었을 때 사이량의 변화, 또는 2디옵트를 넣었을 때 사이량의 변화, 또는 플러스 1디옵트를 넣었을 때 사이량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수의 변화에 대해서 사이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이량 자체가
사이 검사할 때 어떤 사물을 일정한 거리에서 두고 사이량을 변화시킨 게 측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A-쉐입이 중에서도 계산 A-쉐입이가 있습니다. 그 계산 A-쉐입은 멀리 사이량 검사하고 가까이 사이량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표를 원거리와 근거리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근접성 폭주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는 시표를 이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접성 폭주는 계산 A-쉐입과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 A-쉐입은 계산 A-쉐입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러한 그 측정을 알아보면은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은 우선 이 경우에 측정하기 전에 이 경우에 ACAB의 그 측정에 있어서 조절 상태가 불량하면은 이 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안이라든지 조절 상태가 극히 불량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ACAB 검사가 안 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경사 ACAB 검사는 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검사 순서로는 우선 조절 갖다가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서 플러스 도수를 갖다가 넣는 걸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도수를 부과한 상태에서 항상 사이량을 검사를 하는데 이때에 항상 상이 선명한 상태에 의해야지만이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상이 흐려 보이는 상태로 검사하면은 경사 A-쉐입 검사는 오차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앞에서 하웰 시표 여러 가지 지금 검사 방법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그 선명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이 하웰 시표에 의한 검사가 가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제가 해보니까 이 검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앞에서 사이 검사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베이스 다운 다시 말해 기저 하방으로 6프리즘을 넣었을 때 상을 보게 되면은 상하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상하가 분리되면은 오른쪽 지금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사위 나타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외사위 1프리즘이라고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을 보는 상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 눈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외사위 1프리즘 됩니다. 1프리즘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다시 강제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마이너스 1디옵터를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다라고 보면은 1에서 3으로 옮겼습니다. 3으로 옮겼는데 이거는 내사위 3프리즘 되는 거죠. 내사위 3프리즘.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플러스 1디옵터를 한번 부과해봤습니다. 플러스 1디옵터를 부과하니까 역시 안구가 편의됨을 알 수 있었는데 편의된 양은 반대로 파란 쪽으로 갔겠죠. 이 이야기는 외사위 4프리즘 정도가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외사위 그 도수를 넣지 않았을 때는 외사위 1프리즘 된 거고 플러스 1디옵터를 부과했을 때는 외사위 4프리즘 되고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었을 때는 부과했을 때는 내사위 3프리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수의 부과량은 플러스 도수 마이너스 플러스 1디옵터 마이너스 도수 마이너스 1디옵터를 갖다가 합하면은 2디옵터의 변화가 있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변화량은 외사위 4디옵터 내사위 3디옵터의 차이가 7프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디옵터를 변화시켰을 때 눈동자는 7프리즘의 변화가 사이량은 7프리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A-쉐입은 1디옵터의 변화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면은 3.5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A-쉐입은 3.5 프리즘이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는 게 아니고 프리즘 퍼 디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3.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는 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검사 양안시 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양안시 이상을 처방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방법에 있어서는 프리즘 처방법, 그 다음에 플러스 도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양안시 이상을 갖다가 처방하는 방법, 완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플러스 도수와 베이스 아웃을 동시에 넣어서 양안시 이상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양안시 우선 여러 가지 양안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안경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은 그런 양안시 이상 중에서 하나로 세 가지만 꼽는다면은 계산 부족, 폭주가다, 기본 내사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 부족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계산 부족은 뭐냐면은 눈이 바깥쪽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깥쪽으로 펼쳐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멀리 봤을 때입니다. 눈동자를 멀리 봤을 때 눈동자가 멀리 원활하게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계산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좀 더 검사 결과에 있어서 나타내는 것은 근거리에서는 내사위, 다시 말해서 눈이 바깥쪽으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사위가 되고요. 근거리에서는 원거리보다 더 큰 내사위가 되는 겁니다. 계산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부족은 눈이 바깥쪽으로 멀리 봤을 때 눈이 바깥쪽으로 펼쳐지지 않는 경우나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게 부족한 충분히 펼쳐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검사에 의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원거리에서 내사위가 나타나는데 특히 내사위량이 근거리에서 양보다 원거리에서 내사위량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원거리에서 베이스인, 다시 말해서 베이스인이라는 이야기는 프리즘을 베이스인을 넣으면은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로 보는데 충분히 바깥쪽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베이스인을 조금만 부과해도 물체가 흐려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위량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CPM, 다시 말씀드려서 조절용이 운동에 있어서 CPM 양이 베이스인을 넣었을 때 눈이 바깥쪽으로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펼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CPM이 베이스인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상으로는 계산 부족의 정상은 원거리가 우선 흐려 보입니다. 흐려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계산 부족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어떤 상태이냐면은 교정 시력 자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우리는 1.0, 1.2, 심지어는 1.5, 2.0까지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까지도 채 안 나오고 0.7, 0.8 이렇게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계산 부족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원거리를 딱 보면은 눈이 바로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흐려 보이고 한참 지나면서 서서히 선명해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의 시선이 약간 어긋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눈부심.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눈부심이라고 그러면은 시선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부족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우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안경 처방에 있어서 프리즘 처방이 가능합니다. 프리즘 처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리즘 처방은 퍼시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눈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훈련 치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계산 이양 운동량을 증가해서
눈이 바깥쪽으로 충분히 못 펼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시발 기준을 갖다가 처방에 있어서 퍼시발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퍼시발 기준은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제가 이양 운동 검사, 이양 안구 운동 검사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물을 정확히 어떤 멀리면 멀리 가까이 보고자 하는 거리에 둔 상태에서 프리즘 양을 베이스 인 또는 베이스 아웃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흐리게 보이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흐리게 보이는 점이 두 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 그리고 베이스 인을 넣었을 때 물론 원거리에서는 베이스 인 넣었을 때 흐린 점이 나타나지 않고 분리점이 나타납니다. 어쨌건 그 흐린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리점까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으로 나타났을 때의 분리점 노제는 흐린 점,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 흐린 점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그때의 그 범위를 우리는 양한 단일 명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한 단일 명시 영역 안쪽에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중앙 부분의 3분의 1 영역입니다. 전체 부분의 3분의 1 영역을 갖다가 우리는 퍼시블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퍼시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시 물체는 우리는 0의 제로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주시 물체 0이 중앙 3분의 1 영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들어가게끔 프리즘을 부과해서 중앙 3분의 1 영역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퍼시블 기준에 의한 처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퍼시블 기준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사위 처방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 범위 앞에서 베이스 인과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 흐린 점이 두 가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중앙 3분의 1 영역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랬는데 중앙 3분의 1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중앙 3분의 1 영역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점이 플러스 방향의 점과 마이너스 방향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두 개 P1, P2로 잡는다면은 그래서 P1은 아까 앞에서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 흐린 점에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인을 넣었을 때 점을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시 P2는 베이스 인을 넣었을 때의 흐린 점에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의 점을 더해서 3을 나누면 P2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P0점은 PRC 플러스 PNRC를 나누기 2하면 그 중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호는 베이스 아웃은 플러스 부호를 넣고 베이스 인은 마이너스를 부과해서 부호를 붙여서 계산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로가 주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퍼시블 영역 제로가 퍼시블 영역에 포함되면은 프리즘이 필요 없습니다. 프리즘 처방이 필요 없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그 포함되지 않는 양만큼 프리즘을 처방하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부족의 예를 갖다가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 완전 교정 상태에서 원거리가 흐려 보인다라고 했을 때 원거리 교정 도수가 오른쪽이 마이너스 3.00 왼쪽이 마이너스 2.0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이량이 원거리는 내사위 6프리즘 그 다음에 근거리는 외사위 1프리즘이라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갖다가 검사를 했다시피 원거리에서 베이스 인을 넣었을 때 프리즘을 넣으니까 흐린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7프리즘을 넣었을 때 분리점이 나타났고 5프리즘 넣었을 때 회복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베이스 아웃을 갖다 계속 부과를 하니까 25프리즘에서 흐린 점이 나타났고 30프리즘에서 분리점 그 다음에 23프리즘에서 회복점이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사이에 있어서 베이스 인이 근거리 이 프리즘을 부과해 봤습니다. 해봤을 때 베이스 인을 지속적으로 올렸을 때 8프리즘에 흐린 점이 나타났고 15프리즘에 분리점, 12프리즘에 회복점,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은 25프리즘에 흐린 점, 35프리즘에 분리점, 그 다음에 30프리즘에 회복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절 지체량은 4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0.5 디옵터라고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검사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퍼시발 기준 앞에서 퍼시발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PRC가 지금 25가 되는 거고 NRC가 7 프리즘이 되고 그 다음에 P1은 계산식에 P1을 계산해 보면은 그 공식에 넣으면은 플러스 14.3 프리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P2는 플러스 3.7 프리즘 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에서 플러스 14.3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수치가 3.7 프리즘 디옵터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처방량은 물론 3.7 디옵터 이상이면은 충분하겠지만은 3.7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처방하면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퍼시발 기준에 의한 프리즘 처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 도수는 똑같이 원거리에서 플러스 3.00 디옵터,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3.00 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2.00 디옵터, 그리고 프리즘은 3.7에 근접한 오른쪽 베이스 아웃 2 프리즘, 왼쪽 베이스 아웃 2 프리즘을 갖다가 처방하면은 최종 처방 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한다면은 이론상은 우리가 맞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착용함에 있어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갑작스럽게 프리즘 처방에 대해서 적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갖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도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거리 도수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기준에서 베이스 아웃 4 프리즘, 다시 말해 오른쪽 2 프리즘, 왼쪽 2 프리즘을 부과해가지고 하면은 가까이 봤을 때는 아까 프리즘을 넣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외사위 1 프리즘이 나왔는데 외사위 1 프리즘에서 베이스 아웃을 4 프리즘 넣으면 5 프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 프리즘은 거의 근거리의 정상적인 범위에 든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양은 근거리를 주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산 부족은 눈을 바깥쪽으로 펼쳐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다시 말해가지고 근거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원거리를 볼 때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펼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계산 부족이었다면 기본 내사위는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다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이 항상 눈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성 폭주가 항상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폭주가 강해야 될 그런 경우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원시인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원시는 어떤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망막의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줘가지고 망막의 뒤쪽에 맺힌 상을 앞쪽으로 당겨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눈동자가 조절을 많이 하게 되고, 조절을 많이 함과 동시에 눈동자는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간헐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눈이 안쪽으로 너무 돌아가는 내사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절 용의 검사할 때 조절을 갖다가 쉽게 못 풀기 때문에 역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각 증상을 여기에 대한 자각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근거리에 있어서 눈이 아픈 안통이라든지 머리가 아픈 두통, 그 다음에 흐려 보인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조금 책을 보면 금방 졸음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책을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점점 책 보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가 오히려 단한 주시가 더 한눈을 봤을 때 더 잘 보이고 양안으로 봤을 때 흐려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일정 임계점에 오면은 계속 스며하게 하나로 보려는 그 노력하는데, 그 다음에 그 피곤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그 이상 어떤 그 버텨나가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두 개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내사위의 처방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시인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시인 경우는 최대한 플러스 도수를 넣어가지고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역시 근시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근시 역시 마찬가지로 근시의 도수를 최대한 올리지 말고 낮추어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도수를 갖다가 처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도수, 더군다나 가까이 봤을 때는 조절을 하게 되므로 조절을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멀리와 가까이 보는 안경을 따로 낀다든지 아니면은 중간 정도의 효과, 다시 말해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도수를 갖다 중간 정도로 효과를 내서 좀 도수를 낮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갖다 고려해서 처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처방이 있는데, 프리즘 처방은 종종 수직 프리즘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직 프리즘이 동반하면은 수직 프리즘 반드시 처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 원거리에서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처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훈련 교정 치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안구 계산량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어가지고 눈을 바깥쪽으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폭주과다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주과다는 지금까지 그 계산 부족과 기본 내사위가 멀리 눈동자를 펼치는 데 인색한 그러한 양안시 이상 상태라면, 폭주과다는 너무 안쪽을 많이 돌아가서 나타나는 양안시 이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주과다는, 폭주라는 의미는 눈을 안쪽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눈을 안쪽을 돌렸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가까이 봤을 때입니다. 가까이 봤을 때 너무 눈이 안쪽을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내사이가 아주 점점 원거리보다 근거리가 내사이가 더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폭주과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음성 융상 이양량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까이 봤을 때 음성 융상 이양이라는 이야기는 눈동자가 안쪽으로 너무 잘 돌아간 나머지 바깥쪽으로 가까이 봤을 때는 펼쳐내지 못한 그런 상태가 음성 융상 이양이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 상대 조절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 눈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 조절 마이너스 도수를 갖다가 넣게 되면 눈이 가뜩이나 지금 안쪽을 돌아가는 상태에서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인해 가지고 결과값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양안 조절 용의 검사에 있어서 눈을 풀어가지고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반대로 마이너스 도수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성 조절 용의 검사에서 마이너스 도수를 넣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안쪽을 너무 많이 마이너스 도수를 넣으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지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돌려서 사물을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조절을 갖다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하나로 보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절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조절 지체가 높게 나오는, 다시 말해 조절 오차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절 갖다가 사물을 하나로 바깥쪽으로 돌려서 하나로 봐야 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절력은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눈을 갖다가 풀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각 증상으로는 책을 볼 때, 이거는 가까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안구가 지나치게 당긴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이 앞에서 대부분의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해력, 그 다음에 가끔 이해력이 감소되고 가끔씩 복시라든지 흐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주 과다의 처방법은 우선 눈이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게 처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봤을 때 되도록이면은 조절을 갖다가 안 하게 함으로써 눈동자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 갖다가 막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플러스 도수를 넣어서 조절을 되도록이면은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 하게 할 수 있는, 조절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척도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경사 ACAB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사 ACAB 중에서 플러스 도수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펼쳐 나오느냐, 이 양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그 다음에 근거리 상대 조절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절 반응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시훈련 치료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경사 ACAB의 측정으로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선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근거리에 사이 검사를 해보니까, 근거리에서 사이 검사를 해보니까 내사위 5프리즘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사위 근거리에서 주로 한 4프리즘 정도의 내사위가 나오는 걸 비교해 볼 때 내사위 5프리즘은 굉장히 큰 내사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폭주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됐다라고 다시 좀 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디옵트를 5디옵트 내사위 5프리즘인 상태에서 플러스 1디옵트를 부과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내사위 1프리즘으로 잠깐 내사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됐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 도수를 1디옵트를 플러스 1디옵트를 넣었을 때 내사위 5프리즘이 내사위 1프리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수 변화량은 얼마냐면은 플러스 1디옵트가 되는 거고, 플러스 1디옵트만큼 조절을 이완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이량은 5에서 1로 줄었으니까 4만큼 줄은 겁니다. 그래서 1디옵트를 갖다 조절을 이완시키니까 4프리즘 디옵트만큼 폭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더 요약해 보면은 플러스 도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사위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외사위는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러므로 해서 플러스 도수는 내사위 처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도수의 부과량은 플러스 ACAB를 갖다가 고려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CAB 중에서 플러스를 넣었을 때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펼쳐져 나오는 ACAB가 있고, 마이너스 도수를 넣었을 때 눈동자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ACA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도수를 합해가지고 ACAB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러스 도수를
플러스 도수를 넣어서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돌아 나올 때는 내사위 처방에서 유리하고, 마이너스 도수를 넣어가지고 눈동자를 안쪽을 돌리는 양을 갖다가 검사하는 마이너스 A 쉐입이는 외사위를 처방할 때 고려돼야 할 그런 상황이고 유리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 다시 본론을 돌아가서 A 쉐입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실제 폭주 과다인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은 검사 결과가 예를 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4디옵터, 오른쪽에 마이너스 4디옵터, 왼쪽에 마이너스 4디옵터의 원거리 도수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십시다. 그리고 사이량을 갖다가 검사해 보니까 원거리에는 외사위 1프리즘, 근거리에는 내사위 3프리즘, 그리고 A 쉐입이 플러스 1디옵터를 갖다가 부과했을 때 사이량이 3프리즘만큼 내사위가 감소됐다라는 결과치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갖다가 근거리 지금 앞에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거리 내사위 3프리즘 디옵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내사위 3프리즘 디옵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외사위 근거리에서 외사위 2프리즘 정도로 우리는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돌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례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외사위 사이 감소량이 5프리즘 정도를 갖다가 내사위 3프리즘에서 외사위 2프리즘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5프리즘 정도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돌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1디옵트를 넣어보니까 내사위 1디옵트 플러스 1디옵트를 넣으니까 사유량이 3프리즘만큼 펼쳐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례식은 1대1 프리즘 1디옵트에 대해서 3프리즘만큼 벗어났다. 그래서 3대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비례식에 5프리즘 필요로 하는 양이 우리는 5프리즘 디옵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원하는 도수가 얼마인지를 x로 놓는다면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이꼴은 플러스 3x가 되고 x 이꼴은 3분의 5가 돼서 1.67 디옵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67 디옵터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내사위가 눈이 바깥쪽으로 내사위 3프리즘이 적당하게 외사위로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7은 1.50 또는 1.75 정도로 본다면은 주의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실제 원거리 4.00 디옵터를 1.67로 빼면은 마이너스 2.33 디옵터가 되고, 그 다음에 2.33 디옵터의 가장 근접한 수치가 안경 수치로 나타내면 2.25 디옵터 또는 2.50 디옵터의 처방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경은 멀리는 덜 보이겠지만 가까이 볼 때 2.25 디옵터 또는 2.50 디옵터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제 처방 도수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NRA, PRA,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성 상대 조절과 음성 상대 조절과 양성 상대 조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입도를 근거리 아까 내사위가 심한 경우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NRA는 아까 플러스 도수를 계속 올렸을 때 흐리게 보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A는 마이너스 도수를 계속 부과했을 때 흐리게 보이는 상태의 도수를 갖다가 우리는 PR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까이 보고자 하는 물체, 다시 말해 40cm면 40cm, 만약에 컴퓨터를 내가 계속 본다 그러면 컴퓨터 보는 거리에 CPU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뭐 컴퓨터 보는 거리는 한 50에서 60cm쯤 되겠죠. 그 상태에서 CPU를 두고, 그 다음에 원거리 완전 교정 도수를 끼게 한 상태에서
계속 플러스 도수를 넣습니다. 플러스 도수를 넣어가지고 그때 흐리게 보이는 수치가 도수가 2.5 디옵터고, 반대로 마이너스 도수를 또 넣습니다. 마이너스 도수를 넣어가지고 또 흐리게 보이는 도수가 1.00 디옵터이라면은,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는 가입도는 얼마냐 하면은 PRA 플러스 NRA 플러스 PRA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은 1.5 디옵터가 될 것 같고, 여기서 2를 나누면은 0.7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거리 도수에서 플러스 0.75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건신 경우입니다. 건신 경우에는 플러스 0.75를 부과하면은 근거리 도수가 되겠고, 플러스 도수인 경우라면은 플러스 0.75를 갖다가 도수를 더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근거리 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0.75 같은 경우에는 0.75를 낮추든지 0.50 정도만 낮추더라도 가까이 편하게 볼 수 있고, 멀리는 약간 덜 보일 수 있고요. 근데 멀리를 갖다가 약간 덜 보이게 하고 가까이를 많이 본다 그러면은 멀리를 약간 덜 보이게 하더라도 가까이 위주로 처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 도수가 아주 0.75가 아니고 1.50이라든지 그 이상이 올라가면 안경을 2개 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능성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초점 렌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MEN 값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25에서 0.50 정도라고 하는데, 뭐 0.75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가입도를 부과해 가지고 MEM 수치를 낮추는 그런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25,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MEM을 가지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0.75가 나왔다면은 MEM 검사에서도 여기 비슷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MEM 검사를 하나 이렇게 번거롭게 NRA, PRA 검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EM 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근거리 가입도 처방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입 도수 처방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검사를 해가지고 가입도가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념은 가입도 그러면은 무조건 노안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검사를 해봄으로 해서 어린 애들, 젊은 사람들도 역시 이 가입도 처방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대치,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을 2개 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그다지 근시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멀리 볼 때는 안경을 끼고 가까이 볼 때는 안경을 벗는다든지 이런 그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중 초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기능성 안경, 다초점 안경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어린 애들 경우에 1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중 초점 렌즈가 적당한데, 이중 초점 렌즈는 아시다시피 어떤 외관적으로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 안경이 다초점 렌즈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중 초점 렌즈가 처방이 된다면은 너무 가까이 그 세그먼 라인을 갖다가 너무 아래쪽을 보면은 애들이 그냥 맞춰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그먼트 라인을 갖다가 위로 올려서 정확히 볼 수 있게끔 피팅을 해주고, 역시 기능성 렌즈인 다초점 렌즈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피팅도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잘 하고도 피팅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안 할 수 있게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플러스 도수의 가입도, 그 다음에
대해서 가입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 A 쉐입이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L 쉐입이 높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가입도를 갖다가 부과하는 중에서 원시인 경우에는 역시 플러스 도수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근거리 네 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플러스 도수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PRA, NRA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경우에 다시 말해가지고 PRA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도수를 갖다가 넣었을 때 흐려 보이는 그걸 갖다 우리는 PRA, 다시 조절을 갖다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우리는 PRA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PRA가 낮고 NRA가 높은 경우가 오히려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융상 이항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 아웃에서 높은 경우, 다시 말해서 베이스 인에서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플러스 도수 오히려 더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MEM 조절 오차량, 지체량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조절력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조절 용이가 마이너스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조절 용이에 있어서 마이너스 도수를 넣었을 때 제대로 안 보였을 때 그때는 플러스 도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안시 이상, 그 다음에 처방, 지금까지 양안시 이상하고 그 다음에 양안시 이상의 그 다음에 방법, 검사 방법, 그 다음에 처방 해결 방법을 갖다가 다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다른 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도 아주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